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랜드스타 에셋의 심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에 워낙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요번에 광명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 광명 프루지오 센트벨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오늘이 특별 공급하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서부터 많은 이제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내일서부터가 이제 일반 1순위 청약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서부터 이제 청약을 집어넣으실 1순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위치는요, 경기도 광명시 광명 6동 322번지 1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광명 이제 재개발하고 있는 광명 뉴타운의 15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뭐 1335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464세대, 세대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게. 근데 특공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 공급 세대 수가 보시게 되면 특별 공급하는 세대수가 192세대예요. 근데 일반 분양 세대수는 272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 공급 하실 수 있는 분들, 뭐 기관 추천이라든지 다자녀 가구라든지 신혼부부, 노부부 부양하시는 특별 공급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이 세대수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갖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 세대수는 272세대. 그래서 아마 이것도 청약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위치는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분양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공급하고 있는 36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까지가 있는데, 분양가는 그냥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59회배라고 한다고 하면 25평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천만 원이니까 5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는 36회배 같은 경우에는 2억 2,700에서 2억 5,300. 그러니까 보통 한 2억 한 4, 5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9회배 같은 경우에는 3억 3,200에서 3억 7,250만 원으로 아마 평당 분양가는 그냥 대충 한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같은 경우가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36회배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서부터 이제 청약을 넣으실 수 있는 저희가 조건을 좀 보게 되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는 2020년 5월 7일 나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과밀 억제권역이 투기가열지구, 청약가열지구, 투기가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 아파트로서 1주택자 이하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기가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자 이신 분들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청약을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입니다. 당첨자로 선정 시 재당첨 제한을 받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당첨일로부터는 이제는 10년간 재당첨에 대한 제한이 금지가 있기 때문에 청약을 여러 개 준비하시고 계시거나 이 현장에 대해서 약간 좀 긴가민가 한다 하시면 그냥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당첨되시게 되면 10년 동안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가점에 대한 거를 한순간에 날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0년간 전매 금지라는 걸 정확히 알으셨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자, 상한제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물론 지금 분양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포함이 되게 되면 그만큼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분양을 받는 대신 전매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일대의 아파트 금액에 한 시세의 한 70% 정도로 분양을 했었을 경우에는 입주하고 나서 10년 동안 전매 금지고, 뭐 70%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뭐 3년간, 5년간 동안의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 실수요자 위주에 있는 사람들은 당첨은 상당히 좋긴 하지만 투자자로서는 메리트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전매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광명시 거주 및 수도권 거주자 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 미성년자만이 청약이 가능하다. 또 같은 순위의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에게 우선 당첨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광명시 2년 이상 거주자만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광명에 사시는 분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타 지역이라든지 경기도에 계신 분들, 또 인천에 계신 분들도 청약을 한번 넣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청약을 한번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인 한 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의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중복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1인이 동일 주택에 다른 유형의 특별 공급을 중복 청약 시에는 모두 무료 처리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별 공급, 이제 오늘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특별 공급을 만약 늦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혜택은 뭐 들으시는 분들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에서 2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는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예를 들어서 청약 통장을 2개 다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신청했을 경우는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자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및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충족 시 청약 1순위인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명시 이상의 거주자만 아마 당첨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광명시에 계시는 분들, 경기도 일대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에 200만 원만 있으시면 가능한 거고요. 인천은 250만 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은 300만 원 이상의 거치금이 있어야 됩니다. 또 보시게 되면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100% 가점제로 진행되고 입주자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8호 회배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요. 청약 넣는 거에. 그래서 아마 100% 가점제로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최근에 분양권 전매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여긴 좀 틀린 지역입니다. 여기는 투기가열지구,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 기간이 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입주 때까지는 전매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본아파트에 일반 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이후, 입주 후에는 가능하다. 또한 특별 공급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로서 선정된 날부터 5년까지가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당첨되고 난 다음엔 5년까지는 전매가 금지가 된다는 거. 단 입주 후 2년간 전매 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주 의무 기간이 없음.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거주 기간, 의무 기간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입주 후에는, 거래하시는 건 전혀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받으신다고 하면 무조건 2년 이상은 거주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청약 가능 통장 예치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광명, 경기도 일대 같은 경우에 예치금 200만원,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 250만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인 자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광명 프로지오 센트베르의 입지 환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광명 뉴타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총 22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12개 구역은 10개 구역이죠. 10개 구역은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은 10개 구역은 해지가 된 지역이다. 여기 같은 경우 15구역으로서 있는 지역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입지는 아니다. 보시게 되면 광명 사거리역에서는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5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가봤는데 15분 정도, 아마 단지 맨 앞에까지는 15분까지 갈 수 있지만 저 아래 밑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역세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제가 봤을 때 중간으로 나눴었을 때, 이 반으로 나눴었을 때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요 아파트 반으로 나눴었을 때 밑에 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다. 하지만 이 위쪽에도 광명 남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역을 많이 이용하실 분들, 아이들이 아직 어리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정도까지밖에 생각 안 하신다라고 한다고 하셨을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의 좀 위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까지 다 생각하신다는 같은 경우에는 좀 밑에 쪽을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예전에 한번 동영상 올려드린 거 있지만 같은 역세권이라도 아파트 단지라도 다 같은 역세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입지적으로 동마다 약간 가격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단지 배치도입니다. 보시게 되면 전체 12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좀 길게 이렇게 길게 나눠져 있는데 주출입구는 중간 정도쯤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마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마 지하철역과 좀 더 가까울 거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좀 멀어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 시설이 또 어디에 있느냐, 107동, 109동, 110동 사이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좀 모여져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 106동 쪽 있는 쪽 라인이 역과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7동에서 105동, 106동 이쪽이 아마 지하철역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당첨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또 이게 근린생활시설이 앞에 있습니다. 이제 상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접근성도 상당히 이쪽 좋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106동, 105동, 그리고 108동, 107동 쪽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정보인데요. 보시면 36회배. 세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많은 세대수가 분양한 건 아닌데, 일단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아파트에 36회배랑 그 다음에 49회배가 많은 이유는 아마 이거 재개발을 진행하는 뉴타운이다 보니까 아마 그 전에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많이 안 내기 위해서, 또 그걸 또 조합원들이 많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대형평대, 중소형평대 25평이라든지 30평대 위주가 아닌 이런 25평 미만의 소형 평형대까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은 평형대를 요구하시는 분들, 소형 평형대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볼 만도 한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아파트가 만약에 가치가 많이 오르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최하 못해도 25평 이상, 주력 평형대가 25평 이상 30평대까지는 충분히 거기 아파트 세대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7, 80%는 그 정도로 차지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이 아파트 단지가 자체의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지적인 위치도 아주 완전히 좋은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가격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의 제약은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생각하시면서 청약을 늦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36회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면을 보시게 되면 이거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오피스텔입니다. 이거 오피스텔 조그만 거죠. 실평수로 따지게 되면 뭐 크게 되지는 않는 거죠. 보시게 되면 옛날 아파트 한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의 실평수는 약 한 10평 조금 넘는 건데,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좁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내가 청약 통장을 써서 분양을 받아서 이걸 갖고 계신다. 물론 어느 정도 투자의 목적 일부라도 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담하고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 옛날로 말하게 되면 투베이인데, 제가 봤을 때 뒤쪽에 창이 어떻게 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현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환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걸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9회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현관이 중간에 있긴 하지만 아마 주방에 창이 하나 나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환기에 대한 부분은 괜찮긴 하지만, 저는 이 아파트를 보면서 가장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실외기실 있죠. 보게 되면 하향식 피난구라고 되어 있는 이 실외기실을 왜 굳이 여기다 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침실 2에 있는 뒤쪽에다가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거실을 충분히 더 크게 쓸 수 있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델하우스 가셔가지고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9회배 A형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25평의 판상형 구조에 있는 아파트. 보시게 되면 구조는 일반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실외기실을 왜 침실에다가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실 자체가 아마 아주 크지는 않게 보일 것이다. 제가 봤을 때 좀 작아 보이지 않을까. 이 실외기실을 이 발코니 뒤쪽으로 넣었으면 그래도 가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꼭 굳이 넣어가지고 안방에 대한 부분에 창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방이 너무 작아 보이고 환기에 대한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워낙 구조 자체는 좋아하시는 구조입니다. 일반 우리가 보게 되면 4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5베이라고 할 수 있는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은 팬트리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인 공간 이런 것 자체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9회배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타입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인기가 많은 거는 아니죠. 근데 왜냐면 살아보신 분들은 나쁘게 생각 안 하시는데, 안 살아보신 분들은 이 구조가 너무 뭐 미로 갖고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하긴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환기에 대한 부분인데, 환기 같은 경우에도 뭐 거실 창이라든지 주방창 같이 열고 침실에 있는 창을 같이 열었을 경우에는 환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타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확장 같은 경우에도 이 실외기실을 이 발코니 쪽으로 옮겼었으면 훨씬 더 이 침실을 더 크게 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아쉽다. 그리고 아마 확장 이런 B타입 같은 59 B타입 같은 탑상향 형태에 있는 아파트는 아마 바로 옆에 이 똑같은 형태에 있는 아마 구조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봤었을 때는 제가 이거를 한번 보게 되면 보통 지금 남향이라고 봤었을 때 보통 동양과 남향을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 있을 거고요. 서양과 남향을 선택할 수 있는 타입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서양과 남향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난방비에 대한 부분에 좀 생각하시는 분들, 이 타입 같은 경우에 난방비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거의 하루 종일 빛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 저녁서부터 저녁까지 해지기 전까지 계속 해를 볼 수 있다. 단 여름에는 좀 더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수 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차양막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커튼이라든지 뭐 브라인드 엄청 잘 나오거든요. 그거 설치하셨을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다. 대신 겨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거는 난방비를 줄이실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살아보신 분들만 압니다. 그래서 59B 타입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59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마 59A 타입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약간 좌우가 좀 틀렸다 뿐이지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분양받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이거를 분양을 받았었을 때 진짜 나중에 내가 얼마만큼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거주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대한 투자에 대한 투자성도 요즘에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 광명 같은 경우에요. 특히 광명 뉴타운, 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진짜 앞으로 천지개벽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투기 지역이 묶인 네 군데의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 중에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광명시라든지, 그 다음에 하남시, 그 다음에 분당, 그 다음에 과천 같은 경우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앞으로 이제 발전, 변경, 이렇게 변모가 될 광명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아파트가 뭐 이쪽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한 22개 정도 되는 재개발 지역이 있고, 광명 뉴타운이라는 게 또 바로 옆에 보면 철산역이라고 있는데, 철산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산과 아마 광명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됐었을 때에는 한 광명 뉴타운이 한 2만 5천 정도, 2만 5천 세대, 그 다음에 철산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가 약 한 8,5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 다 합치게 되면은 약 한 3만 3, 4천 정도 세대가 되는 뉴타운이죠. 저는 뉴타운보다 지금 우리가 3기 신도시,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도 저는 사실 광명 뉴타운, 광명 일대를 좀 더 좋게 지금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가 약 한 3만 8천 세대 정도가 규모가 분양을 하고 이제 입주를 할 계획을 잡혀져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아파트들이 다 입주하기 시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광명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지하철 7호선도 있고요. 그 다음 광명역이라든지 주변 일대의 편의시설들, 뭐 이케아라든지 마트라든지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학군도 지금 형태로 잘 되어 있고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면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런 쪽에 들어가시는 게 나중에
부동산 가치로서의 시세 차익을 반영을 해서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훨씬 더 짧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를 좋게 보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제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 전체 22개 구역 중에요. 뭐 3, 6, 7, 8, 17, 18, 19, 20, 21, 22구역은 해지가 됐거나 아니면 사업이 진행이 아직 불투명한 부분인데 나머지 1구역서부터 16구역까지 전체 10개 정도, 12개 구역이죠. 12개 구역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짱짱합니다. 보시게 되면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 GS 포스코 하나에서 벌써 관리처분인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하는 대로 16구역 같은 경우 바로 저희 현장 옆에 있거든요. GS에서 분양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1월 입주인데, 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25평짜리 기준으로 봤었을 때 거래되는 금액이, 조합원들 거겠죠. 약 6억 5천에서 7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푸르지오 이거 분양을 받으시게 되면 현재 분양가가 5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1억 5천 정도 이상에 대한 프리미엄은 보장을 받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짱짱합니다. 진짜 뭐 이 구역 같은 경우 대우, 롯데 뭐 우리가 알만한 회사는 다 들어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가 어디가 제일 많이 진행되고 있었냐? 신길 뉴타운 보시게 되면 알아요. 이런 아파트들이 우리가 말하면 일군 브랜드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집값이 상당히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 중에 저는 광명 뉴타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광명 뉴타운의 사업의 개발 구도거든요. 물론 광명 사거리 일대에 있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지가 된 지역이 많지만 이 빨간 색깔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앞으로 엄청난 세대수가 들어간다. 아까 말한 대로 2만 5천 정도 세대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 철산주공입니다. 철산주공 4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같은 경우 다 합치게 되면 약 한 8천 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광명 재정비 촉진구역입니다.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 그러니까 광명 뉴타운에 분양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얼마만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느냐 문의를 제일 많이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청약대도 당첨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입지적인 위치는 이제 광명역 사거리 일대에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광명역을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옆에 보면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 한 10년 동안 가장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바로 옆에 보면 또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 지하철로 한 두세 정거장으로 이용하시기에 가장 편한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다. 7호선 라인 두세 정거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또 광명 뉴타운이 이쪽에 있다고 보신다고 하면 이거랑 저는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은 경우가 신길 뉴타운이거든요. 보통 신풍역에서 보라매역 일대에 있는 이 신길 뉴타운이 있는데 현재 이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가 30평대 같은 경우가 한 14억 정도 하고요. 25평 같은 경우가 12억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분양가 같은 경우 아까 보셨던 25평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제 5억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입주 올해 11월 달에 입주하려는 게 약간 6억 5천에서 7억 정도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뭐 같은 라인에 물론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경기도 광명이긴 하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신길 뉴타운보다는 더 비싸게 받기는 어렵죠. 왜? 서울이라는 입지 조건과 또 입지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유리천장이 있다. 가격을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비교할 수 있는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가 바로 유리천장이 있어서 더 이상은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은 25평은 12억 이상은 절대 못 갈 거고요. 그 다음에 30평대는 14억 이상은 절대 못 가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신정동이라고 있죠.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가 30평대 같은 경우가 그냥 12억 이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 동네는 12억은 뭐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신정 뉴타운 30평대 봤었을 때. 그러니까 25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억 정도 선이라고 한다고 하면 10억 이상은 현재는 어렵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이 광명역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30평대 같은 경우에가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못 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라고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산업단지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수요층들을 잡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개발, 뭐 광명역에 보게 되면 뭐 월곶에서 파교까지는 월판선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신안산선 들어가는 거,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광명 루트하고는 좀 멀다,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광명 루트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었을 때에는 신길 루트함은 넘지 못한다. 신정 루트함도 물론 넘지 못합니다. 그 아파트 값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광명 루타운의 아파트 값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정 루타운과 신길 루타운의 금액이 얼마만큼 상승하냐에 따라서의 광명 루타운의 아파트 값이 이제 정해질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10억까지는 10억, 11억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고요. 25평 같은 경우에도 약 9억대에서 10억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리를 분양받으시는 25평 같은 경우 분양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세 차익은 최소한 4억에서 5억 정도에 대한 프리미엄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7월 말까지 연기가 됐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미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